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군사안보 국방 무기 관련 소식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요즘 터키가 사방에서 전쟁을 벌이다 보니까 자신들이 누구와 싸우고 있는지도 헷갈리는 모양입니다. S-400 문제로 미국과 또 지중해 가스전 문제로 프랑스와 다투었던 터키가 이번에는 이들 국가에서 지대공 미사일을 구입할 수 있다는 주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터키는 최근 S-400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을 시험 가동했지만 이 시스템은 나토 방공 시스템과는 완전히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것이며 나토와의 관계 유지를 위해 서방제 지대공 미사일 구입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터키 국방장관이 현지 시각 10월 22일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훌루시 아카르 터키 국방장관은 서방 국가들의 우려와 달리 우리는 S-400 방공 시스템을 나토 시스템에 통합하지 않을 것이고 독립적으로 운용할 것이다 라고 강조하면서 우리는 새로운 방공 시스템이 필요하며 구입과 기술 이전, 현지 생산과 인도에 대한 보증만 된다면 미국의 패트리엇이나 유럽의 샘프티를 구입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터키는 노후화된 호크 중거리 미사일 16개 포대를 운용하고 있어서 이를 대체할 차세대 미사일을 찾고 있는데요. 아카르 장관의 이러한 발언은 대규모 서방제 무기 구매를 미끼로 서방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분석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서방제 무기 구매는 현실성이 낮다는 지적입니다. 터키는 지난주 S-400 미사일 테스트에서 미국제 F-16 전투기를 표적기로 사용해서 미 행정부와 의회의 분노를 산 바 있으며 불과 나흘 전에 에르도안 대통령이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에게 마크롱은 실패자다. 자신이 실패한 것을 덮으려고 이슬람을 공격하는 자다. 라고 폭언을 쏟아냈기 때문입니다. 아카르 장관은 터키는 나토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있으며 우리 동맹국들이 터키의 합법적 안보 문제를 이해하고 그에 따라 행동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 라며 터키와 나토의 협력을 강조하는 등 국방 실무 책임자로서 나토와의 관계 악화를 막기 위해 필사적인 모습인데요. 이런 발언으로 최근 몇 달간 쌓인 나토와 터키의 앙금이 해소될지 회의적인 평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터키 정말 정신이 좀 헷갈리는가 봅니다. 터키 지금 네 군데에서 전쟁 또는 분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터키 남쪽에 시리아에서 지금 시리아 정부군 또는 쿠르드 이렇게 하고 지금 전투를 벌이고 있죠. 그리고 러시아하고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리비아에 파병해서 리비아 정부군을 지원하면서 그 서부 쪽에 있는 이 이집트, 러시아, UAE 이 연합군하고 반군하고 연합해서 하고를 지금 싸우고 있죠. 그리고 또 이제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여기 또 이제 아제르바이잔에 또 파병해서 아르메니아하고 전쟁하는데 또 아제르바이잔을 지원하고 있죠. 이렇게는 진짜로 무력을 투사를 했고 그리고 이제 북쪽에 터키 북쪽에 지금 그리스하고 이 가스전 또 유전 때문에 지금 전쟁 일촉즉발 위기까지 지금 가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동서남북 거의 이 아프리카 대륙에서부터 중앙아시아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지금 동서남북으로 네 군데에서 원정 전쟁을 펼치고 있는 게 지금 터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도 힘들겠죠. 터키 경제력이 우리보다 낮은데 이렇게 네 군데에서 전쟁을 지속할 능력이 사실 되겠습니까? 전쟁은 다 돈인데. 그래서 지금 이 터키 특히 이제 이 그리스와의 문제에 있어서 모든 나토 국가들이 그리스를 지원하고 미국도 그리스 지원하고 그리고 러시아마저도 그리스를 또 옹호하고 이러니까 완전히 고립되었죠. 그리스가 아마 자신들의 그 유전, 가스전 이 지분을 어마어마하게 지금 나눠주는가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국가들이 다 지금 그리스에게 지원을 하죠.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아예 항공모함, 그전에는 강습 상륙함, 그리고 아예 크레타 섬에다가 라팔 전투기를 아예 크레타 섬에 전개시켜 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리스를 지원하고 있고 그리스에다가 공짜로 라팔 전투기 그냥 주고 또 일본은 또 팔고 이렇게 막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에르도안 대통령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게 실패자다. 지가 지금 국내 정치 실패한 걸 갖고 지금 여기서 지금 만회하려고 하는 거다라고 비난을 할 정도였는데 지금 이제 이 S-400 지대공 미사일 때문에 미국하고 관계가 틀어져서 지금 여기까지 지금 간 것 같은데 그런데도 S-400 또 발사 실험했죠. 그리고는 이제 자기네들이 호크 미사일 미국제입니다. 우리 한국도 지금 많이 가지고 있는데 호크 미사일 16개 포대가 있으니까 이거
오래됐으니까 교체해야 되니까 이거 지금 우리가 패트리어트를 할지 또 프랑스와 이태리 연합회사가 만든 그 샘티를 할지 이거 우리 좀 고르고 있어 라고 국방부 장관이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을 불러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불러서 그러니까 미국의 언론인 블룸버그에게 내가 우리 이 말 하고 싶으니까 니들이 좀 제발 좀 이야기 좀 해줘. 야 우리 16개 포대 이거 6, 7천억 7, 8천억이면 이거 10조 원짜리 사업이야. 그러니까 니들 돈 벌고 싶으면 우리 좀 때리지 마. 이렇게 지금 조금 연막작전 하는 게 아니냐. 지금 프랑스에게는 마크롱 대통령이 실패자라고 그렇게 해놓고 프랑스제 또 세프티 그 지대공 미사일 살 수 있다 라고 또 하면은 프랑스가 갑자기 그냥 아유 형님들 가면 사가셔야죠 하고는 이 항공모함 물리고 뭐 이 그리스와의 관계 단절하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지금 도대체 어떤 지경에 처해 있는지 정신이 좀 오락가락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대통령은 이렇게 사고치고 국방부 장관은 나토에서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너무나 눈에 뻔히 보이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 터키 오늘 모습인데 정말 이 예측할 수 없는 독재자 이 반미 행보의 끝이 어디까지인가 그리고 종말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우리 눈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미 그거 웬만한 맷집으로 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미국하고 사이가 좋으니까 지금 뭐 사이 안 좋죠. 그런데 아직은 미국이 우리를 때리지 않으니까 미국이 얼마나 무서운 나라인지 모르죠. 그 무서운 미국하고 정말 친하게 지내는 거 복입니다. 그런데 그 복을 스스로 걷어차고 사상 최악의 독재 국가인 중국과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 그거 잘된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죠. 아무튼 터키에서 우리의 미래를 좀 봅시다. 자, 두 번째 소식입니다. 상식을 초월하는 가격의 호주 해군 차세대 방공 구축함 헌터급 건조 사업이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영국과 호주가 드디어 계약서에 사인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오랜 기간 세부 협상이 진행되던 영국과 호주의 호위함 건조 협력 계약이 드디어 체결됐다고 영국 국방부가 현지 시각 10월 22일 밝혔습니다. 양해 각서 형태로 체결된 이번 계약은 영국 해군의 차세대 호위함인 26형 호위함 관련 기술을 호주가 구매하고 영국의 기술 지원 하에 호주 현지에서 9척의 파성형 구축함을 건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다목적 범용 호위함 26형을 베이스로 호주 국산 시파2 레이더, 미국의 이지스 전투체계 등을 통합해서 9척이 건조될 예정인 이 구축함은 일찌감치 헌터급이라는 이름을 부여받았는데요. 척당 건조 가격이 무려 29억 달러에 달해서 주말트급을 제외하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비싼 구축함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헌터급의 원형인 영국의 26형 호위함은 한 척 건조 가격이 10억 파운드, 우리 돈으로 1조 4,800억 정도인데요. 호주 강성 노조의 요구로 핵심 기술을 제외한 대부분의 부품을 국산화하기로 결정해서 국산화율이 무려 65%까지 치솟으면서 한 척당 건조 비용이 29억 달러, 즉 3조 3천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의 함정이 되어버렸습니다. 호주는 올해부터 이 구축함 건조에 착수해서 2042년까지 9척, 평균 2.4년에 한 척씩 도입할 예정인데요. 후기형으로 갈수록 가격이 치솟았던 호주 해군 건함 사업 전례를 볼 때 이 헌터급의 마지막 함 가격은 도대체 어디까지 치솟을지 호사가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헌터급 바로 이 CG인데요. 우리 세종대왕급 이지스함보다 3배입니다. 3배. 예, 3배인데 8,800톤이나 되는 이 덩치에 수직 발사관은 불과 48개밖에 없어요. 우리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 경하배수량 4,500톤, 만재배수량 5,500톤인데 그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도 수직 발사관이 48셀입니다. 48개 꽂혀 있어요. 근데 이건 8,800톤인데 48개입니다. 그러니까 뭐 얼마나 공간 낭비가 심하겠냐라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고 영국이 자신들의 센서 뭐 이런 것들 다 가지고 방공함을 만들었어요. 26형 호위함. 그거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 않냐. 왜? 영국은 그걸 1조 5천억 원 미만으로 만들었으니까 그러면 조금 더 니들 뭐 하면 되잖아 하는데 호주는 이 ASC라고 하는 이 호주 잠수함공사라고 하는 그 조선 회사가 있는데 국영이에요.
여기에서부터 여기가 이제 일감을 받아서 여기에서부터 전국에 있는 조선소에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배 한 척을 전부 다 ASC에서 만드는 게 아니고 함수는 A 조선소, 중간은 B 조선소, 한미는 C 조선소, 또 여기 밑부분은 뭐 D에서 뭐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해가지고 마지막에 그걸 ASC에서 같이 갖다 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뭐 호바트급 이런 거 해보니까 안 맞는 겁니다. 실컷 다 해가지고 갖다 붙여보니까 이게 그냥 규격이 안 맞는 거예요. 비틀어져 버린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내가 다시 만들고 하다 보니까 뭐 돈이 또 천정부지로 올랐는데, 그래서 그게 이제 강성노조 때문입니다. 왜냐? 야, 우리는 뭐 서로 일감 좀 있어야지 니들만 일감 먹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야, 또 일감 또 하려면은 우리 뭐 조선소만 일감 있어야 돼? 조선소에 납품하는 회사들도 일감 있어야지. 그러면 국산화를 올려야 되잖아. 영국 거 그대로 갖다 쓰면은 국산화율 낮아서 우리 일감이 없잖아. 이래가지고 이제 부품도 국산화 시키고. 그래서 엔진, 뭐 전투체계 이지스 이런 핵심 것만 제외하고는 전부 그냥 국산화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일부는 국산화해야 국내 산업 발전되고 좋지. 국내 산업 발전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걸로 인해서 호주 국방력 완전히 그냥 말아먹는 것이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무려 한 척에 3조 3천억 원. 호주 같은 선진국이 돈이 없어가지고 이걸 2042년까지 짓겠다는 거예요. 1년에 한 척씩도 아니고 2.4년에 한 척씩 해서 2042년까지 2042년 되면 이거 완전 군함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강성노조 때문에. 그리고 또 잠수함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제 호주가 프랑스와 쉬프랑급, 그러니까 바라쿠다급의 재래식 버전을 구입을 해서 그걸 이제 호주에서 만듭니다. 그 12척 하는데 가격은 또 얼마냐? 40조 원. 그러니까 잠수함 12척 하는데 40조 원. 또 이거 뭐 이렇게 하니까 뭐 제대로 1년에 한 척씩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지경이 되는데 전부 강성노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강성노조가 방산업체에는 진출을 안 하기를 기대합니다. 국가안보에는 강성노조가 들어오면 곤란하겠죠. 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